네, 방금 김현서 아나운서가 얘기한 슈마컴의 실적 방금 나왔습니다. EPS와 매출이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왔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8% 급락 중인 점. 그리고 이와 함께 암젠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암젠 쪽은 그래도 분위기가 좀 괜찮네요. EPS와 매출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도 3% 급등 중입니다. 다만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AMD의 실적이죠. AMD의 실적, 네,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증시도 그렇고 비트코인, 금, 뭐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남기시겠습니까? 잇따른 고평가 논란 그리고 숏배팅 경고에 정말 네. 속절없는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네, 우선 뭐 JP 모건이 M7 매출과 이익 전망이 정점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마이클 버리의 닷컴 버블 유사하다라는 경고가 나왔고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증시 조정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 우리가 공포 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진입을 했고요. 네. 기술 업종 S&P 500 중에 기술 업종의 하락이 2%가 넘는 하락이 나왔었고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만 상승했고 네. 상승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볼까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토픽은 AI 거품론입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마이클 버리가 오랜만에 입을 열었죠.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렇게 AI 곧잠 논란이 컸을 때 발언을 해가지고 더 문제가 됐든 한데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2008년 닷컴 버블을 예견했던 투자자 가운데 한 명이고요. 또 영화 빅쇼트 다들 보셨나요?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죠. 어쨌든 마이클 버리가 2년 만에 침묵을 깼는데 대표님은 이런 AI 버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AI 버블론 얘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그동안 뭐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이클 버리 하면은 하락장의 베팅의 아주 네. 그 대표적인 투자자라고 할 수 중에 한 분이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쇼트라는 거, 그러니까 네. 풀옵션에도 지금 베팅하고 있고 공매도를 지금 베팅하고 있다라는 건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대단한 수익률로 지금 화제가 됐던 인물인데요. 지금 AI 랠리가 투기적인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마이클 버리의 지금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지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10억 달러 이상의 풋 옵션을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닷컴 버블과 어떤 점이 유사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지금 방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아직 극심한 불균형이다. 사용량은 투자량에 지금 뭐 몇 %에도 못 미치는 네.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실제 AI 기술의 활용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네. 얘기를 했고요. 또 엔비디아와 오픈 AI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 지출 구조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한 수요가 아니고 투자 발표를 통해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사실 굉장한 충격이 될 만한 그 지적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장의 공포 지수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왔던 M7 중에서 네. 애플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부 다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을 주도해왔던 중소형 기술 테마들도 오늘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흐름을 상승으로 지금 완전히 돌려놓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마이클 버리의 발언만 있었다면 이 증시에 미친 여파가 이렇게 크진 않았을 텐데 지금 월가 거물들까지 나서서 경고를 하다 보니까 사태가 더 심각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골드만삭스 CEO는 증시가 최대 20%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힌 상태인데 정말 증시가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지금 그동안 과열돼 있다고 얘기를 네.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네. 신고가 행진을 벌였고요. 글로벌 증시도 이에 화답하듯이 올라갔는데 그랬었죠. 사실 뭐 경제 지표나 이런 쪽이 그럼 그 정도 올라갔느냐. 네. 기업 실적도 지금 M7 중심으로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이런 CEO들이 향후 이제 2년 내에 10% 이상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기업 실적은 견조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돼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기술주 쪽의 밸류에이션이 이미 꽉 찼다라고 얘기한 게 골드만삭스 CEO가 지적을 했고요. 네. 특히 추세 추종 펀드라고 하는 CTA 쪽이 향후 일주일간 모든 시장 시나리오에서 주식 매도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시장 투자자들한테는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됐을 거고요. 그렇죠. 또 캐피탈 그룹의 마이클 커틀린 역시 현재 시장은 저평가에서 적정 가치 구간에 있다라고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조정을 어떤 좀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이거를 뒤집으려면 역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숫자로 수밖에 증명을 없다. 해내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세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은 중국을 향하고 있는 블랙웰 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그런 말을 남겼었죠. 우리는 뭐 블랙웰 칩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 다른 나라 특히 뭐 중국한테는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네. 밤사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또 다른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1, 2년 뒤에는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네. 최첨단 AI 칩은 당장 판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신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 모델로 이제 사양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팔 수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예.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블랙웰 칩은 최첨단 AI 그 블랙웰 칩은 미국 기업 전용으로만 쓰겠다라고 해서 네. 우리가 기대했었던 젠슨황 CEO가 뭐 치맥 파티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다가 최신 칩 26만 개를 우선 공급하겠다 하는 얘기도 사실은 지금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는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최신 사양은 팔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베센트 장관이 이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가운데 네. 지금 그 새로운 칩이 아닌 구형이 되면 팔 수 있다. 최신 모델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백악관 대변인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블랙웰 칩을 중국에 판매할 의사가 없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재확인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그 사실 뭐 엔비디아 CEO가 본인이 나와서 직접 뭐 공급하겠다라고 한 거를 대통령이 뒤집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책적인 이슈로 묶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중 간의 갈등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일시적인 휴전인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이 될 건가 하는 것도 네. 계속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AMD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실적 발표도 많고 이슈도 많다 보니까 정신이 정말 없네요. 자, AMD의 실적이 나왔는데 다행입니다. EPS와 매출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약보합권이었는데요. 지금은 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네요. 한 2%까지 뛰고 있는데요. 좀 우울했던 증시 분위기가 전환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AMD의 실적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PS와 매출은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가이던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4분기 매출 전망치도 예상보다 더 잘 나와줬고 또 데이터 센터 매출 쪽도 예상보다 더 잘 나온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 지금 2%, 3% 뛰고 있고요. 자, 이번엔 종목단 이슈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지금 중요한 투표 그리고 주총을 앞두고 테슬라가 좀 큰 폭으로 빠졌거든요. 테슬라 관련 이슈들은 어떤 게 있었죠? 네, 11월 6일 날 이제 정기 주총이 있는데 네.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급여 패키지를 거부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지금 5% 넘게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캐시우드 펀드 쪽에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는 테슬라 쪽에 이제 그 급여 패키지에는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 지분 한 15%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40%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4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 결과가 앞으로 향후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쪽이 극과 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목표가를 $800까지 높였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는데 투자 의견과 관련된 거를 좀 찾아보니까 투자 의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립 시큐리티라는 쪽에서는 $220를 제시하면서 네. 극과 극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테슬라 주가를 차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474 지금 고점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5% 넘는 하락으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보유하면서 주총 결과를 좀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AMD의 실적에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AMD 얘기도 조금 해볼까 하거든요. 네. AMD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또 4분기 가이던스도 또 괜찮게 제시를 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 한 2, 3% 정도 뛰다가 지금은 또 강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AMD의 이 실적이 증시 분위기를 좀 턴어라운드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지금 AMD도 시간 외에서 지금 3% 하락으로 반전이 됐어요. 그 사이에 예, 또 한번 반전이 보시죠. 됐을까요? 차트 모양 네. 한번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금 그때 급등한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고요. 네. 지금 3%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 실적 발표 이후에도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주가들이 하락하는 이유가 네. 시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안 먹히고 있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시간 외에서도 올라오지 못하고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MD가 증시 분위기를 좀 반전시켜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AI 거품론 생각보다 더 강력한 듯합니다.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